네, 안녕하세요. 재원쌤입니다.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수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영상으로 짧게 짧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보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민족과 언어 분포의 특징. 선생님 그 교과서도 물론 이제 내용 체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핵심 키워드들은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통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경험을 지닌 집단.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네.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자, 언어와 종교라고 하는 속성들이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언어는 같은 민족 집단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종교는 어떤 그 사상 체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이제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통은 한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아마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혹은 과거에 식민지배 경험이 있었던 국가, 예를 들면 인도나 필리핀 등이 되겠죠. 네, 이런 나라들은 한 번쯤 식민지배를 받았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계에는 이러한 5가지의 언어족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바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속해 있는 인도 유럽 어족이 되겠죠. 네, 세계 최대 어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이 속해 있다고도 하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티베트 어족, 행세머족과 같은 어족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와 더불어서 인종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륙은 유럽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왼쪽에 준비해 놓은 사진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요. 독일에 있는 슈바인슈타이너라고 하는 축구 선수고, 오른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게르만족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게르만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게르만족은 게르만어라고 하는 어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넣어놓은 사진의 사람들은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 사진이에요. 자, 핀족이라고도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게르만족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머리 색깔이라든지 혹은 눈썹의 색깔이 약간은 더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색상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왜 그러냐면, 동양인이 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로이드 인종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동양인의 모습이 동양인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핀족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핀란드 땅을 인종의 섬, 그냥 유럽에서 그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종의 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러시아 혹은 뭐 체코, 헝가리 등으로 대표되는 동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인종 특성은 자, 선생님이 사진으로 넣어 놓은 것처럼 이제 미녀 테니스 선수죠. 샤라포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좀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색이 밝은 금발에 그다음에 키도 굉장히 크고 길쭉길쭉한 모습을 보여주는 슬라브족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슬라브족은 슬라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자, 근데 이렇게 슬라브족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슬라브족과는 약간 다르게 옆에 있는 나라인 헝가리에서는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인종이 나타납니다. 헝가리의 대통령 사진인데요.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슬라브족과는 다르게 털 색깔이라든지 머리 색깔이 조금은 검은색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황인종과 혼합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루마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라틴족이라고 하는 인종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털의 색깔이 굉장히
짙은 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인종과 혼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북서부 유럽, 동부 유럽에 이어서 남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부 유럽은 북서부 유럽과 더불어서 아메리카 대륙과 또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점, 이게 좀 중요하게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 선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이탈리아의 골키퍼인 부폰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라틴족은 아까 전에 북서부 유럽에서 봤던 게르만족과는 다르게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와 그다음에 짙은 검정색의 털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종을 우리는 라틴족이라고 하고요. 라틴족은 라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앵글로 그 게르만족 사람들은 뭐 영어나 독일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라틴 계열의 이 사람들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의 라틴 계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남부 유럽에 있는 라틴족이 건너가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지금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고, 브라질은 마찬가지로 라틴 계열의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호날두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세기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모습은 상당히 유럽인과 흡사해요. 자, 이것 또한 왜 그러냐면 라틴 계열의 유럽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기원은 아마도 남부 유럽의 라틴족이 되겠죠. 자, 유럽의 민족 분포도를 정리해 본다면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로 대표되는 북서부 유럽에는 주로 게르만족이, 북부 유럽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인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핀족이 거주하는 핀란드. 자, 그 다음에 샤라포바와 푸틴으로 알아봤던 슬라브족이 거주하는 동유럽.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남부 유럽에는 주로 라틴족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는요, 북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로 나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거대한 자연적 장벽인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북부 아프리카에는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넣어놓은 축구 선수는 카림 벤제마라고 하는 프랑스 축구 선수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라고 하는 이집트 축구 선수예요. 자, 북부 아프리카에는 주로 햄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주하고요. 주로 이 지역은 서남아시아, 즉 중동 지역하고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특성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햄셈족의 특성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축구 선수는요, 특이한 것이 햄셈족의 생김새를 하고 있으나 국적은 프랑스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 우리나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많이 이주를 해오듯, 마찬가지로 북부 아프리카도 지중해를 건너면 바로 또 유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랑스나 혹은 독일 등으로 건너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프리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중남부 아프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하면 떠올리는 흑인종의 모습이 이때 나타나게 되죠. 자, 니그로 인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가운데 넣어놓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소수민족 지도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그들의 수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네, 나이지리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사진을 넣어놓은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고요. 자,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까지도 굉장한 인종차별 정책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아시아로 넘어오면요. 자,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에서는 주로 아랍인들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는 특징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쪽이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죠. 예,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같이 사용하고 공유하긴 하지만 사실상 언어 체계는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독자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는 인도에서는 주로 힌디어와 영어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복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네, 바로 식민 지배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도 영어를 사용한대요. 네, 아시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의 영향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성을 띠는 대륙인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그 멕시코 이남 부분을 라틴 아메리카로 나누어 구분하는데요. 먼저 라틴 아메리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계 유럽인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다음에 뭐 프랑스, 요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라틴계 유럽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라틴계 유럽인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이 지역을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다양한 혼혈 인종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인종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정복을 위한 이주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군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정복을 한 다음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쪽에 다 남아있게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농장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뭐 특산물이라든지 커피,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할 텐데 유럽인들이 가져왔던 뭐 천연두 이런 전염병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백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력으로 쓸 흑인 노예들을 함께 이주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륙에는 지금 이주해온 라틴계 유럽인과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 플러스 대농장에서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온 아프리카 흑인 세 개의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미에서 좀 이름 좀 있다 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사람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자메이카라는 국가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죠. 우사인 볼트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류현진 선수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야시엘 푸이그 쿠바 선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사람은 예측을 하면 항상 반대로 엇나가기로 유명한 펠레, 브라질의 축구 황제죠. 자, 이 세 나라는 모두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모습이 아닌 이런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예전에 흑인 노예의 이주에 의한 자손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에서 서로 영토 분쟁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니까 교황이 서경 50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땅은 포르투갈이, 왼쪽에 있는 땅은 스페인이 지배하라고 중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 살펴봤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백인과 그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그다음에 흑인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면서 물론 같은 인종끼리 결혼하기도 했겠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또 서로 사랑에 빠져서 섞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각각 백인과 인디언이 섞일 때, 백인과 흑인이 섞일 때, 그 다음에 인디언과 흑인이 섞일 때 다양한 인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섞인 인종들끼리도 또 사랑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딱히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이다라고 구별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그런 과거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아메리카에서는 각각의 나라에 분포하는 인종의 특성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요. 아래쪽에 선생님이 빨간 동그라미로 쳐놓은 아메리카와 우루과이는요, 백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럽에 살던 그 기후 환경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온대 기후,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이 적도가 지나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 브라질, 그다음에 자메이카, 쿠바 이런 데는요,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커피나 카카오 등의 기후 작물들이 재배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이 발달하기 마련인데, 말씀드렸듯이 원주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누굴 데려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는 흑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루와 볼리비아 등은요, 안데스 산맥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힘들고 지형도 험준하기 때문에 굳이 백인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었겠죠. 주로 여기는 원주민들, 인디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고산지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축구 대표팀 사진을 보면 그러한 특성을 확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까 전에 플랜테이션 농장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던 브라질의 경우에는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뜻한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던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단에서는 흑인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 백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고산지대에 위치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인디오, 아메리카 원주민 선수들의 얼굴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는데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르게 정복 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이주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군인이 그냥 홀몸으로 돌아가서 원주민들과 그냥 막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가족을 데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런 떠나게 된 그런 목적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핵가족 형태로 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족, 뭐 남편이나 와이프와 같이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혼혈 인종보다는 대부분 각각의 인종을 많이 이렇게 각각의 인종별로 분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에 이주해 오게 된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다면,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영국인들이 이주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에는 유일하게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퀘벡주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프랑스 문화가 이제 많이 분포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프랑스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리 독립을 여러 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남부 지역에는 따뜻한 기후를 이용해서 대규모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대농장을 운영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 남부 지역에서 많이 유입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태평양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시아계가 닿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주 유명한 도시는 LA가 있죠. 그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유명한 아시아계 민족 인종들의 타운인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히스패닉들은 주로 남서부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는 최근 히스패닉계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믿는 게 라틴 유럽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 종교를 많이 믿거든요. 근데 이 가톨릭 교리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를 데려옵니다. 남부지방의 목화 농장 재배를 위해서 흑인 노예들 데려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계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서부 해안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해온 히스패닉들은 남서부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의 인종 분포, 이 지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남부 지역의 흑인, 그다음에 남서부 지역에는 이제 히스패닉계, 서부 해안 지역에는 아시아 인종, 이런 인종 분포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세아니아인데요. 주로 오세아니아 하면 호주와 뉴질랜드로 대표되죠. 이 지역에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에버리진 혹은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사모아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침략을 해온 유럽인들에 의해서 내륙으로 밀려나고 인구가 감소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인의 이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 같은 곳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기도 하죠.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모아나라고 하는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체격이 좋고, 네, 약간 우락부락한 이런 문신 같은 것들을 많이 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건장하고 체격이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호주의 원주민인 에버리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우인 드웨인 존슨과 그다음에 아쿠아맨에 나왔던 배우죠. 자, 이 두 명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사모아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종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워본 세 개의 민족과 언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프린트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먼저 인종과 민족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인종은 머리 모양 및 색깔, 체형, 골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구분법에 의한 분류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자, 민족은 언어, 종교, 생활 양식 등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그래서 구분법에 의한 분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보다 배타성이 강해서 집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이러한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민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분쟁 등 여러 갈등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양한 언어와 언어의 확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언어는 100개 정도가 된대요. 하지만 소수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통신 발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만 계속 쓰게 되겠죠.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요, 대부분의 언어는 영어 같이 굉장히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는 계속해서 소멸 중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이저 언어 몇 개만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널리 사용되는 세계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예요. 이것은 과거에 서구 열강들이,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을 했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요, 또 다른 빈칸. 네, 중남부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지역 언어가 있지만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일부가 아랍어를 사용한다. 오히려 이슬람교나 아랍어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은 곳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북부 아프리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이 같은 한자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각각 구축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었죠. 자, 맨 처음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유럽인들이 건너오고요.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겠죠. 이 세 개의 인종이 섞이게 되면서 원주민과 백인이 결합한 인종은 메스티조.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이 결합해서 물라토. 그 다음에 원주민과 흑인이 결합한 삼보라는 세 가지 혼혈 인종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요, 서경 50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그다음에 왼쪽은 스페인이 지배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일하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